오늘 전 세계 거래소를 들썩인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버의 경쟁사인 중국의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이 IPO를 추진한다는 뉴스였는데요. 월스트리트는 디디추싱이 IPO에 성공할 경우 공모 규모가 최대 8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려 86조 원입니다. 아직 논의의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상장 시점, 또 어떤 시장에 상장할지 등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최근 디디추싱 같은 O2O 기업들의 IPO가 이어지고 있죠. 먼저 케어랩스, 또 카페24 같은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 잘 안착을 했고요. 또 마켓컬리와 여기어때 등은 유력한 다음 타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O2O 기업들이 IT와 제약, 바이오에 이어서 IPO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그 활약 앞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안건희 캐스터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방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DB투자증권의 박한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분석할 기업 카이노스 매드인데요. 바이오 기업이죠.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그중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제약 바이오주들의 약세가 눈에 띕니다.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최근에 이제 3월달 FOMC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바이오주가 다시 올라왔던 게 최근에 이제 회계 감리 이제 이슈로 인해서 고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뭐 많이 떨어진 주식들은 고점에서 한 50%씩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적 정세도 굉장히 조금 혼란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랑 중국 간의 이제 무역 관세 보복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앞두고 있는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돈들이 이제 그동안 바이오에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되고 남북 경협주로 좀 뭐 토목이나 건설이나 철강이나 시멘트 관련주 쪽으로 돈도 좀 이동이 되면서 바이오주들의 좀 조정이 좀 이어져 좀 왔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또 분할 상장 이슈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돈이 또 한 번 더 갈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6월 달에 이제 바이오로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바이오 USA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제 1월 달에 했었던 JP 모건 컨퍼런스와 더불어서 바이오에서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이제 또 기대감이 있는 또 회사들은 충분히 또 상승을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바이오 장세가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 저점의 매수 기회로 잡아라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뭐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보다 50%나 떨어진 곳들도 있잖아요. 네. 자, 앞으로 강세장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50%씩 빠진 회사들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회사가 이제 코스닥 시총 1위 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코스닥 벤처 펀드라 그래서 자금을 몰이를 한번 해서 최근에는 한 1조 3천억까지 돈이 지금 몰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관 자금 수요 대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코스닥 시총 상위 1등 중이기 때문에 대장주인 바이오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여건들도 좀 마련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공모주 시장 2018년 들어서 연초부터 쭉 뭐 호황이다, 네. 장상황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드렸는데 네. 자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들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공모주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랑 굉장히 많이 따라가게 되는데요. 거래대금이랑 거래량 자체가 최근에 1, 2, 3월 달보다는 좀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많을 때는 이제 공모주도 굉장히 잘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장 초반보다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 자체가 공모주 30%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큰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 특혜를 가지고 있는 자금 자체도 지금 1조 3조 원까지 모였고 향후 뭐 2조 원, 3조 원까지도 돈이 몰릴 것 같은데요. 자금이 되기가 된 자금들이 좀 많기 때문에 향후 공모주를 하더라도 괜찮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 박한 과장과 바이오장 그리고 장외장에 대한 그 공모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카이노스메드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카이노스메드는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 한 1,640억 정도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장은 코넥스의 15년 9월부터 상장을 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요.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파킨슨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기타 이제 항암제 쪽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3월달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한번 했다가 고배를 좀 마시고 이제 재상장을 이제 아마 할 건데요. 6개월 동안 이제 재상장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9월 정도에 다시 아무래도 신청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2011년에도 한번 고배를 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왜 실패를 했나요? 이번에 실패한 계기는 이제 최근에 코넥스에서 IR을 했었는데요. 뭐 말로는 이제 대표이사들 이제 지분이 좀 적은 것과 그리고 이제 개발하고 있는 약 자체가 글로벌리하게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임상을 실패를 많이 했었던 중추신경의 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기술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임상 2상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 9월 달에도 아무래도 잘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이노스메드 지금 어떤 약 만들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요 파이프라인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카이노스메드가 이제 하고 있는 R&D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에이즈가 이제 임상 1상까지 이제 완료가 되고 임상 2상을 앞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파킨슨 이제 약도 국내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임상 2상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제 캔서 그래고 항암제 약이 이제 3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BRD4 저해제 그리고 이제 뉴클리오 헥산 저해제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면역 항암제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치매 치료제에 관련된 이제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 회사도 이제 하는 부분이 중추신경계인 파킨슨병 자체도 치매 쪽 부분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온 면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면역항암 치료제 자체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제일 핫한 좀 항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기전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최근에 코넥스에서 주가가 좀 올라온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이제 에이즈 치료제랑 파킨슨병 치료제가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3가지는 이제 기대감이 있지만 이제 정임상이 완료가 되고 실질적으로 임상이 들어가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에이즈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제가 카이노스메드의 주요 파이프라인인데 두 가지 중에서 일단 파킨슨병 치료제부터 살펴보죠. 파킨슨병은 사실 그 완전한 치료제가 없잖아요. 주변에 보면 생활 속에서 그냥 꾸준히 관리를 하는 정도로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파킨슨병의 근본적인 치료제 여기서는 지금 뭐 개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현재 시장부터 먼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이 좀 큽니다. 이제 파킨슨병이라고 먼저 하게 되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중추신경계 중 질환 중 하나로요. 알츠하이머랑 파킨슨이랑 루게릭병이 이제 대표적인 중추신경계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만 환자만 150만 명, 전 세계에서는 한 1,000만 명 정도 환자가 있고 주로 노령이나 고령 환자들에서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로는 파킨슨병만 보게 되면 2012년 기준으로 한 4조 원 정도니까 지금 2018년 정도 됐으니까 5, 6조 원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지연제로서 이제 약이 레바도파라는 이제 약 자체가 있는데 이런 걸 먹으면서 이제 지연시키는 거 이외에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레바도파라는 약 자체도 부작용이 이제 우울증이나 이제 다른 부작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제가 좀 개발이 좀 급한 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한 6개 업체가 임상 1상 완료를 하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카이노스메드도 지금 임상 1상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개발
속도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질병 자체가 그 노령화, 고령화와 연관된 약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수요는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치료제 없다고 하셨지만 지금 카이노스에서 어느 정도 제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겠죠. 네. 현재 국내에서 일단 분당 차병원에서 2016년 11월부터 17년 9월까지 해가지고 임상 1상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임상 2상을 앞두고 있는데 임상 2상은 이제 미국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제 120명 대상으로 올해 2018년 여름에 이제 신청을 해서 아마 18년 하반기쯤에 임상 2상이 들어갈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파킨슨 인스티튜드라고 현재 미국에 있는 이제 비영리 파킨슨병을 연구하는 88년도에 설립된 이제 회사 비영리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닥터발로라고 하시는 분이 이분이 이제 파킨슨병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적으로도 한 90여 개에 달하는 제약사랑 연구진들을 통해서 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 파킨슨 인스티튜트랑 같이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다 임상을 많이 실패를 했었던 약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굉장히 크지만 또 그만큼 위험성도 굉장히 큰 이제 그렇죠. 개발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임상을 또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임상 1상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미국에서 공동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일단 통과를 하게 됐을 때 라이센스 아웃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자,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은 에이즈 치료제입니다. 에이즈 치료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활발하게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카이노스메드의 치료제의 차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파킨슨 치료제처럼 이제 근본적인 약 자체가 없고요. 현재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약을 계속 복용을 하면서 이제 억제하고 저해하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카이노스메드가 개발을 하고 있는 약은 파킨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근본 치료제였지만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비핵산 계열의 역전사 효소 저해제로서 이것도 저해제의 약입니다. 근데 근본적 치료제가 아니고 저해제의 약인데 왜 개발을 하느냐라고 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약 자체가 이제 나와 있는 약이 서스티바라는 약이 있는데 한 글로벌 약의 매출이 1조 원 정도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보다 이제 현재 임상 1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해제로서 새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완치가 아니더라도 사실 그 지연시키는 것만 확실하게 된다면 뭐 그 뜻도 굉장히 의미가 깊겠죠. 예. 자, 이 약이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 현재 글로벌 약의 이제 이 회사가 파이프라인의 대부분을 이제 중국 시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파킨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파킨슨 인스티튜트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에이즈부터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드린 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는데요. 국내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한 다음에 중국에서 임상 2상과 3상을 같이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 중국 FDA에서도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약을 지정을 해준 바람에 임상 2상이랑 3상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되었고요. 예. 올해 2018년도 하반기부터 임상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중국 에이즈 시장의 한 50% 정도 규모를 타겟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랑 연구기관이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개발이 잘 되게 된다면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서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겠네요. 자, 일단 핵심 파이프라인 파킨슨병 그리고 에이즈 이외에 또 다른 약들 어떤 개발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예,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항암제 중에 첫 번째인 BRD4 저해제라 그래서 혈액암이라고 이제 보통 백혈병이 굉장히 혈액암이 이제 대표적인 병인데 그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항암제 쪽 시장이 굉장히 큰데 백혈병 쪽 시장도 한 글로벌 약이 한 31조 원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급성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만 4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여기도 이제 약이 전체적인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약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임상 결과에서 좀 좋았던 부분은
현재 혈액암을 치료로 하고 있는 개발되는 약들이 이제 고형암이라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간암이나 뭐 신장암이나 그쪽 이제 고형암 쪽에 이제 같이 적용을 할 수 없는 기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BRD4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뿐만 아니라 고형암에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머크라고 세계적 제약사인 이제 머크가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OTX-015라고 해서 BRD4 저해제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쪽 약보다 임상 결과가 좀 좋아서 앞으로 임상을 들어가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KM630이라고요. 이것도 이제 백혈병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시장 규모가 한 11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ARAC라고 있는 이제 주사제 이제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거는 이제 경구용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고형암 쪽으로 확대증이 가능한 이제 전임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 앞서 말씀드린 이제 BRD4 저해제나 그리고 지금 이제 KM630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이제 2016년 12월에 15년 12월에 중국으로 전임상 때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한 상황이어서 중국에서 같이 개발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술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사실 카이너스메드가 2011년 그리고 올 초에도 상장 도전을 했다가 지금 실패를 하고 세 번째 도전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때 이전과 달라진 현재는 상장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기술성 특례 상장이라는 거를 놔둔 이유는 현재 매출이나 영업이익 규모가 상장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된 회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얼마나만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만 잘 받게 되면 상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임상이 전임상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신약이 승인될 때까지 확률이 굉장히 1%도 안 되는 확률인데 이게 이제 임상 1상을 지금 이제 마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상장 신청을 했을 때는 임상하기도 전이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 임상 2상이 잘 들어가서 좋은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기술성 평가 특례 상장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카이노스메드 박한과 장관은 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에이즈 또 파킨슨병 치료제가 핵심 파이프라인이고요. 기술 특례 상장으로 9월에 IPO를 추진할 계획 가지고 있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재무 현황과 또 기업 가치는 최종 분석 통해서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최종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안건희 캐스터와 IPO 뉴스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IPO 소식과 일정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들이 IPO를 준비 중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을 앞둔 SK 루브리컨츠가 오늘 여의도 63빌딩에서 IPO 기업 설명회를 갖고 앞으로도 고배당 성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인철 SK 루브리컨츠 경영지원실장은 차입금이 감소해 순차입금이 마이너스 수준이라며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전부에 가까운 99.4%를 배당했으며 향후 높은 수준의 배당 성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오늘 벤처캐피탈인 아주아이비투자와 상장 주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대표 주관사로 최종 선정됐고 기업 공개 절차에 돌입한다고 전했습니다. 공동 주관사는 대신증권입니다. 올 들어 중대형 건설사 구분 없이 기업 공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SK건설, 호반건설을 중심으로 IPO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현대건설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이 점쳐지고 있고 롯데건설은 지난해 롯데지주가 출범하면서 비상장 계열사 상장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SK건설의 경우 모회사인 SK케미칼의 지주사 전환에 따라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전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기업 스터디맥스가 금융감독원 지정감사에서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심여린 스터디맥스 대표는 하반기 시행될 외관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회계감사 분위기가 다소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의견 적정을 받은 것은 기업 공개를 목표하는 스터디맥스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올해 예정된 것들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코스닥 상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IPO 뉴스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엔톡의 박재준 대표와 함께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기업인 카이노스메드 더 자세한 분석 이어갑니다.
네, 최종 분석 해보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분석 솔루션으로 과학적인 분석 해보겠습니다. 솔루션 개발자인 엔톡의 박재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카이노스메드를 앞서서는 기술 이야기만 저희가 나눠봤어요. 이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실적은 나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물론 바이오 기업이라서 꿈을 보고 투자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 매출 실적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가요? 화면을 통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15년 한 4억 원 규모에서 한 5배 성장해서 2016년에 22억 원, 그리고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예. 수익성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이나 지난 3년 동안 약 20억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해서 예.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매출 실현보다는 그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장 가능성 등에 대한 그 시장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 주가는 그 약 1년 전보다 약 2배 이상 성장해서 현재 12,450원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카이노스메드가 사실 지금 코넥스에 있으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기술 특례 상장으로 도전을 하는 건지, 진짜 기술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그 이전 상장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 미실현 기업이기 때문에 그 패스트트랙을 위해서 충족해야 되는 수익 요건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일반 기업 그리고 벤처 기업 그 상장 요건도 존재하는데 아직 그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고 매출 규모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방법으로는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익 미실현이라고 하면 매출이 그만큼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이제 흑자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최근 정부가 테슬라 요건도 도입을 했어요. 근데 예. 이제 테슬라 요건 중에서 이제 만족시키는 옵션이 있긴 한데 그 테슬라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환매 청구권이라는 그 부담스러운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쵸. 해당 분야로는 상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재무적인 핸디캡을 조금 만회하고 예. 그리고 상장 승인과 동시에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 특례 형태로 상장을 청구하게 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일단 실적에 지금 사실 이전 상장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카이노스메드처럼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상장을 어떻게 했는지, 몇 %의 가능성으로 상장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카이노스메드처럼 기술성 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기업들 얼마나 되나요? 이제 기술성 상장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재무 분석이나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기술력 자체에 대한 분석이 그 심사의 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재무적인 분석 관점에서는 그 정확한 가능성이나 확률을 추론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러면은 그 상장 그 청구 유형을 배제하고 그 카이노스메드와 유사한 기업들 중에서 그 얼마나 상장 청구를 했는데 그 중에 성공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예. 화면을 보시면은 카이노스메드와 유사한 상장 그 추진 기업이 과거에 한 총 15건 정도가 있었는데 예. 그 중에서 한 9건 정도가 성공을 해서 그 귀납적인 그 확률은 한 60% 정도로 이제 기술의 불확실성이나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이 상장 여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코넥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익 실현도 중요할 텐데 코넥스에서 거래대금 1위를 여러 번 차지하기도 했었어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 위한 자금 확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이제 상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에 바이오 기업 그리고 이런 기술 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이제 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제 기술을 개발해내고 그걸 상용화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금과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그 자본금이 마이너스 자본 잠식 상태에서 예. 그 작년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자본금을 61억 원 정도로 이제 확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자금 조달을 함으로써 빚에 대한 그 상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형태로 이제 기술 개발에 좀 전념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런 면이 가장 잘 부각된 지표가 부채 비율, 즉 자기 자본에 비해서 그 차입금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개념인데 지금 23%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자본 구조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 기업이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보다 그 1년 이내에 그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개념인데 지금 무려 100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상한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고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준 대표와 함께 9월에 IPO 진행할 예정인 카이노스메드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오가 거품이다, 아니다, 강세장 다시 올 것이다 논란이 있지만요. 개발 종목 간의 움직임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주시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